한국에서 인기 있는 컵라면 중 하나인 왕뚜껑이 지금 핀란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평범한 컵라면이 어떻게 낯선 핀란드에서 특별한 음식으로 사랑받게 되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변화가 한국에서 온 한 청년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펼쳐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민입니다. 서울에서 온 23살 대학생입니다. 환경공학을 전공하며 북유럽의 환경 정책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심이 많아 핀란드로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어요. 설렘을 안고 시작한 교환학생 생활이었지만 막상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핀란드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차가운 공기와 끝없이 펼쳐진 눈 덮인 풍경이었어요. 서울에서도 겨울이면 눈이 오곤 했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새하얗게 덮여있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느꼈던 차갑고도 깨끗한 공기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은 두툼한 패딩과 모자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고 여유로우면서도 질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핀란드의 겨울은 유난히 어둡습니다. 해가 뜨는 시간이 늦고 오후 3시만 되어도 어둑어둑해지죠. 저는 그 짧은 낮 시간을 맞추려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이른 저녁이 주는 고독감은 가끔 저를 낯선 곳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그 어두운 겨울을 밝히는 따뜻한 문화로 가득한 나라이기도 했어요. 길거리 곳곳에 반짝이는 조명과 아늑한 카페들이 있고 사람들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사우나를 즐긴다고 들었어요. 아직 사우나는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집집마다의 작은 불빛들이 저를 위로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숙사에 들어와 생활한 지 며칠이 지나고 나니 조금씩 이곳의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내는 기숙사는 작은 숲과 호수가 둘러싸인 곳에 있었습니다. 눈이 덮인 나무들이 아침마다 새로워 보였고 늦은 밤에는 창문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빛이 또렷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멋진 풍경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음식이었습니다. 핀란드의 식문화는 신선한 재료를 활용한 간단하고 건강한 요리로 유명했어요. 학교 식당에서도 샐러드나 수프 같은 건강한 메뉴가 자주 제공되었고 감자와 고기 요리도 빠지지 않았죠. 하지만 저에게는 조금 낯선 조합이었습니다. 특이 감자는 매일 나와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되었지만 제게는 조금 심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고기 요리는 짭조름한 맛이 강했고 호밀빵은 익숙하지 않은 딱딱한 식감 때문에 처음엔 쉽게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빵을 먹을 때마다 이게 건강에는 좋겠지만 먹기엔 조금 힘드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운 음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먹던 매운맛의 김치, 고추장, 떡볶이 같은 음식들이 문득문득 그리워졌어요. 하루는 친구가 핀란드 음식은 건강하고 담백하잖아. 이렇게 먹으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저에게는 매운 음식이 주는 그 강렬한 맛과 따뜻함이 간절히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이국적인 음식을 접할 수 있다는 설렘이 컸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 음식이 간절히 그리워졌습니다. 하루는 오전부터 강의가 3개나 연달아 있었고 과제까지 끝내느라 점심을 거르게 됐어요. 강의실에서 나올 때쯤 배가 고픈 것을 넘어 허기질 정도였죠. 기숙사로 돌아오니 이미 오후 3시가 넘어 있었고 밖은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다시 나가 뭔가를 사 먹을 기운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건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왕뚜껑 컵라면이었습니다. 왕뚜껑은 컵라면 중에서도 유독 크고 든든한 느낌을 주는 라면이에요. 고향을 떠난 교환학생 생활에서 이 라면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그리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위안이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받아 뚜껑을 덮고 기다리는 동안 매콤하고 짭짤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익숙함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에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외투를 벗으며 방 안을 둘러보다가 코를 찡긋거리며 테이블 위에 왕뚜껑을 발견했어요. 뭐야, 이 냄새? 되게 독특하다. 에밀은 다가와 라면 그릇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엄청 크네. 이렇게 큰 컵라면도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거 한국 라면인데 왕뚜껑이라고 해. 크기가 큰 게 특징이야. 맛도 좋아. 냄새가 되게 매콤한데 먹으면 진짜 매운 거야? 그가 흥미로운 눈빛으로 라면을 바라보는 걸 보고 저는 젓가락을 하나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번 먹어볼래? 냄새만큼 맵지 않아 먹기 괜찮을 거야. 에밀은 약간 망설이더니 젓가락으로 면을 한 입 집어 먹었어요. 그리고는 눈을 크게 뜨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이거 맛있다.
매콤하긴 한데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국물이 되게 진하네. 한국 라면은 국물 맛이 포인트야. 그래서 국물까지 다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국물을 떠먹으며 다시 웃었습니다. 국물이 진짜 맛있고 이렇게 간단한 음식인데도 맛이 엄청 풍부하네. 근데 이거 한 개 다 먹으면 진짜 배부를 것 같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나한텐 한 끼로도 충분해. 간단히 먹을 수 있어서 좋아. 에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 입 먹더니 물었습니다. 핀란드에도 이런 거 팔아? 나도 가끔 먹어보고 싶다. 아시아 마트 같은데 가면 있을 거야. 나중에 같이 가자. 그날 이후 에밀과 저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라면 이야기를 시작으로 서로의 나라 음식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 작은 대화는 제 교환학생 생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에밀에게 소개한 왕뚜껑 오리지널은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매콤하면서도 짭짤해서 계속 먹고 싶네. 그는 국물을 다 마시고 나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컵라면은 핀란드에서 본 적이 없어. 진짜 독특하다. 그날 이후 에밀은 왕뚜껑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왕뚜껑은 다른 맛도 있어? 아니면 오리지널만 있는 거야? 김치 왕뚜껑, 짬뽕 왕뚜껑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 완전히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진짜 김치 왕뚜껑이라니 이름부터 흥미로운데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매 끼니마다 먹는다며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하다. 며칠 뒤 저는 김치 왕뚜껑을 들고 공용 주방으로 갔습니다. 에밀과 함께 새로운 맛을 시도하기 위해서였죠. 주방에는 몇몇 학생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은 항상 신선한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라면을 준비하자 김치 특유의 새콤하고 매콤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에밀은 코를 찡긋거리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야? 이 냄새 꽤 강렬하네? 이거 김치 왕뚜껑이야.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가 들어간 라면이라 냄새가 강할 수 있어. 김치? 발효된 거라면서? 맛은 괜찮아?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스카가 손에 샌드위치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냄새를 맡으며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지? 이거 어디서 나는 냄새야? 냄새가 되게 강한데?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새로운 느낌이네. 김치 왕뚜껑이라는 라면이야. 한국의 발효 음식 김치로 만든 라면이지. 아, 김치? 우리나라 서스트레밍처럼 발효된 거네? 그가 웃으며 말을 던지자 근처에서 요리를 하던 프랑스에서 온 루카가 코를 찡그리며 다가왔습니다. 김치? 처음엔 적응이 필요하다던데 이걸 라면에 넣었다고? 한국 음식은 다 이렇게 강한 거야? 그 말에 에밀이 살짝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습니다. 너도 한번 먹어보면 달라질 거야. 냄새와 맛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입 먹어보고 판단해. 이건 새콤하면서도 매콤한 국물이 매력이라 처음엔 놀라겠지만 익숙해지면 진짜 맛있을 거야. 왕뚜껑은 많이 매운 라면은 아니거든. 오스카는 젓가락을 들고 연을 한 입 먹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 이건 서스트레밍과는 완전히 다르네. 연이 얇아서 국물이 잘 스며들었고 매콤한 맛이 묘하게 중독적이야. 에밀도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물이 면에 딱 배어 있어서 계속 먹게 되네. 이 정도 매운맛은 딱 좋아. 루카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씹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데 처음엔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는데 국물 맛이 꽤 부드럽고 괜찮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주방으로 모였습니다. 김치 왕뚜껑의 냄새와 매콤한 향은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자극한 듯 보였습니다. 이게 그 김치 라면이야? 한 입만 먹어봐도 돼? 한국 음식은 다 이렇게 매운 건가? 이거 계속 먹다 보면 중독될 것 같아. 국물이 진짜 좋다. 학생들은 국물 맛에 감탄하면서도 한국 라면과 김치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라면을 자주 먹어? 아니면 특별한 날 먹는 거야? 이걸 밥이랑 같이 먹는다고? 그건 진짜 재밌는 조합이네. 매운 거 잘 못 먹는 사람도 이 정도는 괜찮을까? 그렇게 작은 김치 왕뚜껑 한 그릇은 즉석에서 모임을 만들어냈고 처음 만난 친구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카는 두 번째 국물을 떠먹으며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국 음식이 너무 강해서 나랑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건 나쁘지 않아. 아마
내가 김치를 잘 몰라서 생긴 편견이었나 봐. 그런 편견은 당연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라면에 넣어 먹으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작은 공용 주방은 어느새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김치 왕뚜껑을 먹으며 한국 라면에 얽힌 추억과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친구들은 각자 자국의 요리를 이야기하며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치 왕뚜껑은 자연스럽게 기숙사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SNS에도 김치 왕뚜껑 사진이 올라오며 관심을 끌었고, 친구들은 아시아 마트에 가서 왕뚜껑을 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면 하나가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핀란드의 차가운 겨울 속에서 김치 왕뚜껑의 매콤한 국물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스카의 초대로 저는 처음으로 핀란드의 사우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우나가 핀란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체험하는 건 처음이라 약간 긴장됐습니다. 사우나는 핀란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중 하나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가는 곳이지. 에밀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겨울엔 얼음물에 들어가는 게 완벽한 경험이야. 넌 꼭 해봐야 해. 오스카는 웃으며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자 뜨거운 증기가 금세 온몸을 감쌌습니다. 땀이 흐르면서 긴장이 풀렸지만 익숙하지 않은 열기에 처음엔 약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땀을 빼고 나면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 끝나고 나면 얼음물에 들어갈 거니까 마음의 준비해. 에밀이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며 얼음물로 뛰어들 준비를 했고, 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들을 따라 용기를 냈습니다. 얼음물에 들어가자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짜릿함과 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핀란드의 진짜 사우나 문화야. 어때? 이제 이곳 사람 같아졌지? 오스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음물 체험을 마치고 모두가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얼음물의 차가움이 몸에 남아 있었지만 따뜻한 공기가 금세 그 차가움을 덜어주었습니다. 휴게실은 나무로 만들어진 아늑한 공간으로 벽난로 옆에서 사람들이 음료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땀을 쫙 빼고 나니까 엄청 배고프다. 지금 뜨거운 라면 같은 걸 먹으면 완전 딱일 것 같은데. 에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매운 라면이면 더 좋겠지. 땀 빼고 먹으면 얼마나 개운할까. 오스카도 동의하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왕뚜껑과 작은 밥을 꺼내 휴게실 한쪽 조리대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는 동안 매콤한 향이 퍼지자 에밀이 냄새를 맡고 크게 웃었습니다. 와, 이 냄새만으로도 이미 땀 뺀 게 보람 있다. 빨리 먹어보고 싶다. 라면이 익자 저는 젓가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사우나 후엔 이런 게 최고지. 먹어봐. 에밀은 면을 집어 한 입 먹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완벽하다. 땀 뺀 후에 먹으니까 매운맛이 더 당기고 국물이 몸을 데워주는 느낌이야. 오스카도 국물을 한 입 떠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우나에서 이걸 먹으니까 완전히 충전되는 기분이야. 매운 게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어. 두 친구가 즐겁게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깐만, 이대로 끝내면 섭섭하지. 한국에선 이렇게 라면만 먹지 않고 밥을 말아 먹기도 해. 밥, 라면에? 에밀이 흥미진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응, 국물에 밥을 넣으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진짜 맛있어. 저는 가져온 찬밥을 컵라면 국물에 넣고 잘 섞었습니다. 매콤한 국물이 밥알을 감싸며 색다른 향이 퍼졌습니다. 밥을 떠서 에밀에게 건네자 그는 한 입 먹고 나서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신기하다. 밥에 국물이 완전히 스며들어서 훨씬 진한 맛이네. 이건 간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식사야. 오스카도 밥 한 숟갈을 떠먹고 감탄했습니다. 맞아. 이건 든든한 데다가 맛까지 완벽해. 그때 휴게실 반대편에서 음료를 마시던 한 여성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거 한국 라면인가요? 제가 서울 여행 갔을 때 비슷한 걸 먹어봤거든요. 그녀의 말에 저는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왕뚜껑이라는 라면이에요. 혹시 드셔보시겠어요? 정말요? 먹어봐도 돼요? 그때 한국에서 먹었던 매운 국물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면을 집어 한 입 먹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이 맛이네요. 한국 음식은 매번 먹을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한국의 맛을 느끼게 되다니 너무 좋아요. 그녀의 반응에 주변에서 망설이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조금 먹어볼 수 있을까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저도 맛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가져온 왕뚜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에 한 입씩 먹던 사람들이 곧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오, 이건 진짜 매콤하고 깊은 맛이네. 몸이 완전히 풀리는 느낌이야. 라면을 먹으니 사우나 후의 여운이 더 오래가는 것 같아. 진짜 좋다. 한국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매운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면 몇 그릇이 만들어낸 작은 소동 속에서 휴게실은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땀을 빼고 차가운 얼음물을 경험한 뒤 매콤한 라면, 국물은 모두의 마음과 몸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그때 휴게실로 들어온 사우나 주인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나 했더니 라면 때문이었군요. 그는 웃으며 손님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다들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이런 단식은 처음 보는데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손에 들고 있던 왕뚜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컵라면이에요.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국물이 특징인데 사우나에서 먹으니까 다들 더 즐기는 것 같아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왕뚜껑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우나 후에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따뜻한 음식을 먹는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손님들이 다 만족하신 걸 보니 저희 휴게실에도 이런 라면을 정식으로 구비해야겠는데요. 에밀이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진짜요? 이건 사우나와 완벽한 조합이에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동의하며 말을 보탰습니다. 이런 라면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매번 사우나를 더 기대할 것 같아요. 맞아요. 추운 겨울엔 이보다 더 좋은 간식이 없을 거예요. 주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이 라면을 휴게실 메뉴에 추가하도록 하죠. 이렇게 맛있고 반응도 좋으니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네요. 며칠 뒤 다시 사우나를 방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휴게실 한쪽 선반에는 왕뚜껑 라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라면을 골라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손님들도 이미 먹어본 사람들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꼭 먹어봐야 해요. 사우나를 마치고 나면 이 라면만큼 잘 어울리는 간식이 없어요. 뜨거운 국물이 몸을 데워주고 짭조름하고 진한 국물 맛이 독특해서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날 휴게실은 유난히 북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라면을 앞에 두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몇몇은 웃으며 라면을 들고 인증샷을 남기며 말했죠. 사우나에서 이런 음식을 먹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에요. 매콤한 국물이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나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매력적일 줄 몰랐어요. 사우나 주인은 저를 보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소개한 이 라면 덕분에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요즘은 일부러 라면을 먹으러 사우나를 찾는 사람도 많아졌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편엔 묘한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에밀도 제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 사우나가 라면으로 유명해졌대. 진짜 대단하지 않아? 한국 라면 덕분에 핀란드 사우나가 더 특별해졌어. 이런 걸 알게 돼서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핀란드에서의 제 교환학생 생활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제가 먹었던 컵라면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왕뚜껑 라면은 낯선 땅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새로운 문화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왕뚜껑 라면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화는 거창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고 좋아하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라면 한 그릇이 놓은 이 새로운 다리가 핀란드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을 이어주고 있었죠. 핀란드의 차가운 겨울 속에서 왕뚜껑 컵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들은 제 마음에도 깊이 새겨질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감동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